자, 생산의 세계화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산의 세계화의 주요 초국적 기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최근에 그 세계 경제의 특징을 들라고 그러면 생산의 세계화가 급진적으로 진전되고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이 생산의 세계화라고 하는 것은 세계적 무역 자유화와 금융의 세계화를 통해서 더욱더 촉진되어 나가고 있는데, 생산의 세계화를 촉진시키고 있는 그 주인공은 초국적 기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초국적 기업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면, 이 초국적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거대한 자본이라든가 첨단화된 기술, 우수한 경영 능력, 방대한 판매량, 판매망, 막강한 로비 능력 등을 통해서, 또는 모국의 정치적, 경제적 비호를 받아가면서 백그라운드를 형성하면서 세계 도처의 생산이라든가 판매 거점 체제를 구축하여 극대의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자, 초국적 기업의 활동 전략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한번 살펴보면, 초국적 기업은 이제 이윤 극대화를 이제 최대 목표로 삼고 있는데, 첫 번째, 가장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는 그 생산지를 선택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금융 비용이 가장 싼 곳에서 자금 조달을 하고 있다. 그 돈의 그 자본을, 금융 비용이 가장 싼 곳에서 자금 조달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세금이 가장 낮은 곳에서, 또 네 번째는 자본 수익과 환차익이 가장 높은 곳으로 자금을 이동시키고 있다라는 것이고, 판매와 수출을 최대화시킬 수 있는 곳으로 생산기지를 옮긴다. 또 정치적, 경제적 안정성이 유지되는 곳에서 사업 활동을 한다는 이와 같은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 활동을 통해서 해외 자회사의 이윤이 극대화가 되고, 또 범세계적인 자본 조달 비용을 극소화시키고 있습니다. 또 조세 부담을 극소화시키고 자본 수익 및 환차익의 극대화를 노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범세계적 판매 및 수출의 최대화, 범세계적인 정치 경제적 안정성의 추구를 도모하고 있는 것이 초국적 기업의 특성이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초국적 기업이야말로 국경과 국적을 초월해서 생산, 판매, 무역, 서비스, 연구개발 등 모든 활동을 추진하는 거대한 경제조직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대한 초국적 기업이 최근에 전자정보기술혁명이 발달됨에 따라서 그 웅장한 자태를 송두리째 드러내고 있는데요. 그들은 이런 경제활동의 세계광역 조직망이 종래의 세계 어느 국민국가도 달성하지 못한 세계경제의 그 통합화를 이루어내고야 말았다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초국적 기업과 이에 버금가는 대규모 은행이야말로 세계화의 조산원이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초국적 기업이 세계화의 배후에서 군림하면서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다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생산의 세계화는 초국적 기업이 주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초국적 기업의 총 생산량은 세계 총 생산량 중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또 그 무역량은 세계 총 무역량 중에서도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초국적 기업의 세계 경제적 역할이 매우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와 같이 초국적 기업은 생산의 세계화를 촉진시켜 나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세계화도 확대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초국적 기업의 경제 규모가 일부 개별 국가의 경제 규모를 능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 100대 경제 주체 가운데서 초국적 기업이 차지하는 것이 51개사이고 국가가 차지하는 것이 49개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미국의 포드 자동차 회사의 경제 규모가 사우디아라비아나 노르웨이의 경제 규모보다 크다고 합니다. 일본의 그 미쓰비시사의 경제 규모는 인도네시아의 그 경제 규모를 능가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초국적 기업은 세계 경제에 있어서 커다란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약간 생소할지 모르겠지만 이토즈사의 그 매출고는 오스트리아의 GDP를 능가한다고 합니다. 또 로열 더치 첼사의 매출고는 이란의 GDP 규모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국적 기업이 독점력을 행사해서 세계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데, 세계 최대 5개의 자동차 회사가 세계 자동차 판매량의 약 60%를 장악하고 있고,
세계 최대의 5개 석유회사가 세계 석유회사의 4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국적 기업은 규모와 매출고가 커서 세계 시장을 지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 곳곳에 파고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국의 식품 가공회사인 하인즈사는 세계 6대주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유엔 무역개발회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초국적 기업은 최근에 극적인 속도로 확대되어서 세계 시장을 독점적으로 점유하고 있고 연간 6조 달러 이상의 매출고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계의 그 초국적 기업은 세계 최대 100개 초국적 기업 중에서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고 일본계의 그 초국적 기업은 1990년 11개에서 1994년에는 19개로 증가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요. 웅크타드 자료에 의하면 개발도상 국가의 초국적 기업도 글로벌 투자 및 생산에 있어서 매우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초국적 기업은 주로 아시아 및 라틴 아메리카 국가계의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대표적인 초국적 기업이 한국의 대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국적 기업의 영향력 행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국적 기업이 세계의 그 모든 경제 활동을 지배하게 됨에 따라서 그 사회 경제적인 재앙이 점점 드러나고 있습니다. 초국적 기업이 가져온 그 나쁜 결과를 살펴보면 대체로 실업률이 높아지고 생활 수준이 하락되었다. 또 소득이 불균형하게 된다. 또 다운사이징이라든가 기업의 흡수 및 합병 현상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시간의 초과 수당 지불이 중단된다. 또 임시고용 및 노동의 유연성이 폭증이 된다. 고용 관련 이익이 폐지가 된다. 뭐 이런 기타 여러 가지의 그런 재앙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계의 그 일부 저널리즘에서는 초국적 기업은 모국의 비호를 받으면서 세계를 휩쓰는 괴물이다라는 비평도 했습니다. 재미있는 표현인데 이에 반해서 모국의 규범과 국익을 무시한 채 현지국의 주권이나 국민 정서와 부딪히면서 세계를 함부로 떠돌아다니는 사나운 괴물이 초국적 기업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초국적 기업은 생산, 유통, 판매, 금융, 연구개발 등의 세계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현지국에 대해서 영향력 행사를 했고 가트 등의 국제경제기구에 대해서도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초국적 기업이 현지국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대표적인 예가 세계 굴지의 그 미국 전화회사가 칠레 대통령 후보를 낙선하고자 음모 사건을 벌였다는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초국적 기업은 국제경제기구에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습니다. 그래서 초국적 기업은 무역장벽을 철폐시키고 자본이동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유럽 단일시장 협정을 체결하도록 하는데 활발한 로비 활동을 전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국적 기업이 우루과이 라운드에 영향력을 행사해서 무역 관련 지적 재산권이라든가 무역 관련 투자 조치 등에 관한 협정이 초국적 기업에 유리하도록 체결시켰다라고 하는 것이죠. 초국적 기업이 세계경제기구에 그 로비 활동을 전개했는데 WTO와 같은 초국가 경제기구도 국가를 초월한 그런 경제기구죠. WTO가 IMF라든가 IBRD, BIS 등의 그 국제경제기구와 더불어서 초국적 기업의 이익을 옹호하는 세계경제정책을 실시해 나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주목할 만한 사실입니다. 리우 선언이라든가 의제 21이 초국적 기업의 활동에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세계 경제를 주도해 나가고 있는 초국적 기업이 그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ITT가 1970년대 칠레 총선에서 알렌데 대통령 후보가 낙선되도록 미국 CIA에 100만 달러의 그 자금 제공을 시도한 것이 들통났습니다. 이 음모 사건은 결국 CIA가 거부함으로써 국제 경제사회에 알려지게 되었는데 ITT사의 그 알렌데 정부 전복 사건을 계기로 해서 유엔은 초국적 기업 활동의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서 초국적 기업의 활동 규범을 초안한 바가 있습니다.
외국인 기업이 투자 현지국의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대표적인 소송 사건이 에틸사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화의 급속한 확대를 우려하고 있는 그 일부 지식층들은 세계화의 천병인 다자간 투자협정에 따라서 29개 OECD 회원국의 초국적 기업이 에틸사의 이러한 전례를 따라서 할까봐 우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